안녕하세요. 캐나다 생활을 이야기하는 말 못한 남자 MMN입니다. 저번 달 4월 30일을 기점으로 2020년도 캐나다 세금 신고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분들, 특히나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매년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죠. 작년은 코로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캐나다가 지원금을 무시무시하게 뿌려댔었죠. 물론 BC주에서 줬던 워커 베네핏처럼 세금 안 때리고 깔끔하게 준 지원금들은 상관없지만 주정부에서 지원해준 CERB, CWS 등등은 이미 사전에 공지한 대로 과세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6,000불 정도를 지원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세무사 쪽에서는 제가 이미 1만 불을 지원받았고 이 금액으로 세금 신고가 들어갈 거라는 말씀을 하셔서 에? 무슨 소리야? 나 6,000불밖에 지원 안 받았는데.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 세금 신고와 절세를 위한 몇 가지 팁들을 저처럼 이민 초기 단계이신 깜깜이 분들, 앞으로 캐나다 이민을 계획 중이신 분들을 위해 쉽게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 모든 세금 신고의 과정에 앞서 두 가지 줄기를 잡고 가야 됩니다. CRA, 한국으로 치면 국세청 같은 곳인데요.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개인 세금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만 과정이 상당히 오피셜하고 모든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인증을 또 우편으로 받은 코드를 추가 입력해야 되는 등 최종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니까요. 그해 세금 신고 기간에 부랴부랴 하시는 것보단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셨을 때 미리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CRA가 이렇게 깐깐한 이유는 인터넷 편의성을 악용한 각종 범죄들이 있어 와서인데요. 올해도 역시나 CRA 계정 도용 등등으로 지원금 부정 수령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죠. 이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가입 인증 절차가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캐나다에서 일을 시작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CRA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RRSP에 돈을 넣겠다고 생각하고 나서야 계정을 만들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RRSP가 뭐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영상 뒤에 이것도 설명하고 넘어가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뭐 어쨌든 요 CRA 홈페이지에서는요, 우편으로 날라오는 모든 세금 관련 고지서나 내 개인 정보들까지 싹 다 모아놓은 정부 홈페이지니까요. 뭐 1년 2년 살다 한국으로 돌아가실 게 아니라면 필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약간 한국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국은 국세청 홈택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이 입력하고 최종 세금 신고 완료까지 진행되지만 캐나다는 CRA를 통해서 세금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 프로그램을 쓰거나 세무사 같은 대리인을 통해 내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해야죠. 제가 사실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2017년도에 첫 세금 신고를 할 때 CRA가 뭔지도 모르던 그 시절에 그냥 생돈 100불을 내고 개인 소득 신고를 세무사 통해 했었죠. 근로소득밖에 없는 그때 당시 저와 같은 분이라면 그냥 T4 슬립에 적힌 숫자만 입력하면 끝나는 세금 신고 과정을 굳이 돈을 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터보택스나 심플택스 같은 세금 신고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곳을 통해 무료로 본인의 캐나다 세금을 계산할 수 있죠. CRA에 가입하신 이후라면 본인 CRA에 있는 세금 정보를 클릭 몇 번으로 이 외부 프로그램들로 가져오는 임포트 기능들도 있으니까요. 첫 세금 신고라고 겁먹지 마시고 이런 프로그램들 사용하셔서 돈 들이지 말고 세금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중간에 궁금한 내용이나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막히는 경우에 도와주는 서비스부터는 유료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가격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개인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말로 써있는 세금 신고도 직접 하려고 하면 머리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 캐나다에서 생전해본 적도 없는 세금 신고를 1부터 100까지 본인 스스로 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와 관련된 짤막한 꿀팁을 팟캐스트 Build Wealth Canada에서 가져왔습니다. Well, if you're filing your tax return on your own and you're using a tax software, they should ask you like certain questions to prompt you to see if maybe you have some of these deductions or credits. And then another way would be to actually just look at the list. So if you go on Google and you type in CRA T1 guide, it'll just pop up, and it's called 5000-G, and it's a 35-page PDF guide. But in this guide, you'll see like the list of every single tax deduction and credit. It's also on your tax return. If you look at what's called the T1 General, and it's nine pages of your how to calculate federal tax. So you have all the deductions and credits there. You have to make sure you know what they are and that you're not missing any of them. That would really be the first step to making sure that you're paying the lowest amount of tax possible, getting the maximum refund possible. 35페이지나 된다고는 하지만 막상 훑어보면 본인하고 관련 없는 페이지도 많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PDF 파일 링크는 영상 하단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소득 신고자 기준으로 셀프 신고 방법을 언급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세무사를 통해 개인 소득 신고를 하고 질문을 하거나 조언을 받고 매해 바뀌거나 추가된 새로운 절세 방법들을 제공받습니다. 매년 최소 300불 이상의 금액이 나가지만 개인 사업이나 법인 등등으로 복잡한 세금 계산이 필요한 단계부터는 세무사분들과 함께 매년 세금 신고를 하는 게 맞겠죠. If you're using a professional tax preparer, I mean, the whole reason why you would use a professional tax filer, tax accountant, tax preparer is because they should be doing this for you. They should be up to date because every year it changes, right? And that's also one of my criticisms of the system is it's constantly changing. So it's hard to keep up to date unless it's your like profession. So if you're using a professional tax preparer, they should be asking you certain questions. Like this year, for example, there's a new tax credit called Digital News Media Subscription Tax Credit, where if you pay online for a subscription to a Canadian newspaper or Canadian media, you might be eligible for tax credit. So one thing I recommend people do if you're using an accountant and you want to talk about your whole personal tax financial situation, contact your accountant outside of tax season, right? Maybe in not July or August, because I know many accountants like to take time off in July and August. So don't bother your accountant in the summer, although some might be okay with that. But maybe in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you can kind of do some tax planning, year-end planning. That's a good time to try to plan for the next year, September to December. And then that way,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when it's tax filing time, you're ready to go. And you're not scrambling at the last. 그래서 세무사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새로 정리돼서 올라올 2021년 세금 감면 정책들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적용 가능한 부분, 애매한 부분을 연말에 세무사분과 전략을 짠 이후에 세금 신고로 바빠진 2월, 3월, 4월에는 이미 연말에 세무사와 정리가 끝난 정보들을 그대로 신고하면 되겠네요. 세금 신고 기간에 돼서야 불이 나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일일이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리면 또 세무사는 가장 바쁜 기간이라 답변은 느려지고 이런 악순환은 피해야겠죠. The most important tip for 2020 is that CERB is taxable. Now, a couple other changes they made. Usually tax is payable if you have a tax bill are due on April 30th. Now, this year, what they did for certain people below a certain level of income, they are deferring that. They won't charge interest for a whole year. If it's, I forget offhand what the qualifications are to be eligible for that. I think you have to be below a certain level of income, but they will basically allow you to pay your 2020 tax bill anytime up until April 30th, 2022, a whole year without charging you interest. So they're granting interest relief. Because they know some people have trouble. If you were receiving CERB, they're assuming you're at a level of income where you really needed that money, and now you won't be able to afford the tax bill on it. So that's a one change for 2020. 올해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네요. 세금이 유예됩니다. 이 팟캐스트가 올라왔을 때는 정확한 세금 유예 대상의 기준이 안 정해져 있었는데요. 현재 세금 납부가 유예된 대상은 이렇습니다. 확인하시고
대상에 포함된 분들은 올해 중에 연체이자 걱정 없이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So let's move on to the questions. Is there any other sort of low-hanging fruit in terms of tax savings that you find Canadians sometimes miss? Okay, so I think the main things are, first of all, file your tax return on time. If you're receiving a tax refund, there's no penalty if you file late. But if you owe tax payable, sometimes people with investment income might owe tax because there's no tax deducted at source. File on time. That way you avoid any penalties to CRA. So you want to always file on time, prioritize it, put a reminder in your Google Calendar or something, right? So that's one thing. Avoid penalties if you can. Why pay them more if you don't have to, right? Some of the other, I guess, low-hanging fruit would be, we kind of talked about this a little bit, max out your registered accounts before investing in a non-registered account, right? TFSA, RRSP, RESP are very powerful tools for long-term wealth building because the tax savings each year, or maybe you could call it tax deferral, right? The RRSP is more of a tax deferral, but that really adds up, especially compounding over time by not having to pay tax on that every year. That really adds up. So there are some people who, like, I've had clients that didn't really know. They heard of the TFSA or RSP, but they didn't know how it works. They thought it was too complicated. They didn't want to go to the bank and set it up. And I convinced them. I said, it's worth it. You go to the bank, you open the account. You'll have to sit there for an hour, sign some forms, whatever, but make use of it, right? Like, don't neglect that. Other things. 의외로 캐나다의 센 과세 때문인지 매년 4월 30일까지 주어진 세금 납부 기한을 잘 지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체하면서 본인 캐나다 개인 신용도도 깎아먹고 불필요한 연체이자까지 납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피해야겠고요. 저는 올해 2020년 세금 납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여기에서도 잠깐 언급한 RRSP였는데요. 코로나로 실제 급여하고 스몰 비즈니스 소득까지 같이 감소하면서 올해 RRSP에 넣으려고 계획했던 1만 불을 한 푼도 넣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무사 코멘트를 조금 덧붙이자면 1만 불을 전부 제가 넣었다면 올해 납부해야 될 세금이 절반 정도로 줄었을 거라고 하네요. 근데 워낙 올해는 코로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RRSP와 같이 안정적인 투자 방식 외에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이 요동치는 위험한 투자에 집중되는 해이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득을 남겼지만 어쨌거나 위험을 안고 들어가는 투자인 건 변함없죠.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투자 방식과는 다르게 RRSP는 60년이 넘는 시간 꾸준히 캐나다에서 조용한 강자로 자리 잡은 투자 방식입니다. 금리야 사실상 1%? 많아봐야 2%를 넘기기 힘든 저금리 투자지만 은행에서 계좌만 만들고 돈을 넣어놓는 해에는 그 금액만큼 세금이 차감된다는 이점, 그리고 첫 주택 구입에 한해서는 35,000불까지 인출할 수 있고 65세 이후에는 본인 소득 계획에 맞게 혹은 본인과 소득 차이가 나는 배우자에게 RRSP를 대신 넣는 등등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이점들이 있죠. 1957년부터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20년, 30년 이상을 투자한 분들이 RRSP를 종료한 65세 이후에 어떤 노년을 살고 있는지 현재를 보면 쉽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국민연금인 CPP, 노령연금인 OAS와 더불어 은퇴자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세 개의 다리 중 하나로 여겨지는 RRSP.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예전 제 RRSP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TFSA 영상 만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만들려고 이러나? 올해 세금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제 입맛에 맞는 것들만 쏙쏙 추려서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이제 5년차 들어서는 신규 이민자이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단계니까요. 영상 중에 잘못된 내용 혹은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 여러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유익한 정보 떠드는 저는 말 못한 남자 MMN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